60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사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침을 시작할 이유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을, 그 주를, 결국 그 사람의 노년을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다 보니 한 가지 문장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침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다. 처음엔 그저 좋은 말처럼 들렸는데 실제로 60대 이후 삶을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지 느끼게 됩니다. 시니어 품격학교 함께 공부하실 분은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며칠 전 68세 되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 3년째 아침이 가장 괴롭다고 하시더군요.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다가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나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이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어요. 아침에 뭐 하세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6시 반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5분 정도 걷고 와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하루를 바꾸더라고요. 오늘은 60대 이후 아침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아침 루틴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계와 목적의식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아침 루틴을 실패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박영수 씨 65세. 직장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첫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아침 늦게까지 자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일어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8시에 눈을 떠도 9시까지 누워있고 9시에 일어나려다가 결국 10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박영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부인이 요즘 표정이 안 좋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우울감도 보이고요. 박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아침을 잃어버린 것이었다는 걸. 제가 느낀 건요. 은퇴 후 많은 시니어가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했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게 30년, 40년 반복되다 보니 몸이 그렇게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은퇴하면 그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제 자유다 싶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흔들린다고 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하루의 첫 단추거든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기분, 에너지, 심지어 자존감까지 영향을 줍니다. 박영수 씨 같은 경우 늦잠을 자면서 나는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자신이 게으르게 느껴지고 그게 반복되니까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상담 현장에서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 속에는 외로움, 무력감, 상실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직결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영수 씨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7시 반으로 정했어요. 주말에도 똑같이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몸은 규칙을 원하거든요.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10분 정도 쬐었습니다. 햇빛은 몸 안의 시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뇌가 이제 낮이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는 거죠. 셋째, 간단한 스트레칭을 3가지만 했습니다. 팔 돌리기, 허리 굽히기, 다리 펴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게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활동할 시간이 하고요. 넷째,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거든요. 물 한 잔이 신진대사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토스트 한 잔과 우유 한 잔이라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여섯째, TV 대신 라디오나 음악을 틀었습니다. TV는 자꾸 보게 되고 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라디오는 듣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일곱째, 오전 중에 짧은 외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트 가기, 산책하기, 우체국 가기 같은 작은 일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야 할 이유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 7가지를 3주 정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2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 하고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아침 루틴은 심리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하면서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을 지켜주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작은 성공을 매일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던 건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일어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나서 시작되는 빈 시간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일어나면 바로 준비하고 나가야 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하면 일어나서 2시간, 3시간을 그냥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박영수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미리 정해뒀습니다.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신문 보기, 라디오 듣기. 이런 작은 일들이 빈 시간을 채워줬고 그게 아침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박영수 씨와 비슷한 분이 계실 겁니다. 아침이 힘들고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주일만 반복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순자 씨 72세.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매일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이순자 씨는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침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1단계 기상 시간을 고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알람을 맞춰두고 무조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도 똑같이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더랍니다. 2단계 아침 식사 시간을 정했습니다. 일어나고 1시간 이내, 그러니까 7시 30분 전에는 꼭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밥 한 공기, 국, 반찬 2가지. 중요한 건 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 가벼운 움직임을 추가했습니다.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동네를 15분 정도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구경하면서 아는 분 만나면 인사하면서요. 이 3가지를 3개월 정도 반복했더니 이순자 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가 느낀 건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오늘도 잘 보냈다는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아침 루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공복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긴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침 식사는 이 공복을 깨는 첫 신호거든요. 너무 늦게 먹거나 걸으면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아침 식사 시간이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 식사 타이밍이 신진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몸이 이 시간에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소화도 잘 되고 배변 활동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운동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걷는 게 오후에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몸이 알아서 일어나고 밥 먹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순자 씨가 한 가지 더 말해준 게 있습니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밤에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낮에 적당히 활동하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잠도 잘 오고 깊게 자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런 선순환을 경험한 겁니다. 아침 루틴이 단순히 아침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꾼다는 거죠.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지만 뭔가 더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을 하나 설정하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건강관리의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최동민 씨 69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아내는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동민 씨는 외롭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였습니다. TV를 켜놓지만 그게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아침마다 공원을 걷는 걸 보게 됐습니다. 최동민 씨는 용기를 내서 저도 같이 걸어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침 산책이 최동민 씨의 삶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걷다가 나중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최동민 씨에게는 하루의 이유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밤에 잠을 잘 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아는 얼굴이 생기고 인사하는 사람이 생기고 가끔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최동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침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침이 제일 좋아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느낀 건요. 60대 이후에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침마다 회사에 가야 했고 동료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은퇴하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이게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최동민 씨가 아침 산책을 통해 찾은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시간을 되찾은 겁니다. 이웃 할머니가 기다리고 공원 산책길이 기다리고 그 시간이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말 걸기 어색해요. 혼자가 편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패턴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을 시작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동민 씨처럼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아침 감사일기를 3줄만 써보세요. 오늘 아침 날씨가 좋다. 어젯밤 잠을 잘 잤다. 오늘 만날 사람이 있다. 이런 간단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둘째, 같은 시간 산책하는 이웃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말을 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이 있고 인사가 오가고 나중엔 대화가 됩니다. 셋째, 매일 아침 작은 목표 1개를 정하세요. 오늘은 우체국에 가야지. 오늘은 꽃집에 들러야지. 오늘은 도서관에 가야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면 됩니다. 그 목표가 아침을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최동민 씨는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여전히 힘들지만 아침만큼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관계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 공원 벤치에서 나눈 짧은 대화, 마트에서 마주친 아는 얼굴.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은 대부분 아침입니다. 아침에 나가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 목적이 생깁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혼자 사시거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딱 15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15분이 당신의 아침을 바꾸고 결국 하루를 바꿉니다. 정미경 씨, 67세.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엔 완벽하게 시작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산책하고 아침 먹고 일기 쓰고. 그런데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루는 늦잠 자고 다음 날은 귀찮아서 산책을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 아예 포기하게 됐습니다.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씨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완벽한 루틴에 대한 강박이었습니다. 루틴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루틴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3일 연속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정미경 씨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를 아주 작게 잡았습니다. 7시 전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산책도 안 하고 일기도 안 쓰고 그냥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3일을 버텼습니다. 그 다음엔 스트레칭 5분을 추가했습니다. 또 3일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루틴을 쌓아갔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정미경 씨에게도 나름의 아침 루틴이 생겼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정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요, 아침 루틴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완벽주의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6시 기상, 명상, 스트레칭, 산책, 아침 식사, 독서, 일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3일 만에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루틴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계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까요? 첫째, 루틴은 5분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마시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스트레칭 5분을 추가하세요. 또 익숙해지면 산책 10분을 추가하세요. 조금씩 천천히 쌓아가는 겁니다. 둘째, 3일 연속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3일을 성공하면 그 다음 3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일씩 쌓다 보면 어느새 3주, 3개월이 됩니다. 셋째, 실패해도 다음날 다시 시작하세요. 어제 못했다고 해서 오늘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넷째,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6시에 일어나서 1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7시에 일어나서 10분 걷는 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겁니다. 정미경 씨는 지금도 완벽한 아침을 보내진 않습니다. 가끔 늦잠 자고 가끔 산책을 건너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돼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미경 씨를 계속 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침 루틴이 안 맞나 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루틴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물 한 잔 마시기.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하면서 나는 쓸모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둘째, 아침 루틴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복 시간, 식사 타이밍, 운동 타이밍이 혈압, 혈당,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셋째, 아침 루틴은 관계와 목적의식을 만듭니다. 아침에 나가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넷째, 아침 루틴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천천히 쌓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섯째,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그게 결국 당신의 노년을 만듭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내 아침에 기다려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당신만의 아침을 만들어가세요. 60대 이후의 삶은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당신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결국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아침을 시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